네, 이제 탄력적으로 또 대응합니다. 시장 코스피가 다시 코스닥과 함께 약보합 쪽으로 무겁게 가고 있는데요. 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시장의 특징은 그냥 무겁다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뭐 무거운 특징을 제외하고 어떤 특징이 또 있을까요? 무거우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무겁다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 모멘텀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이면에는 그 국내 기관들의 지속적인 그 순매도, 그다음에 최근에 그 감소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세, 최근에는 또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이러한 그 순매도가 추세적으로 그 전환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매수세가 좀 한풀 꺾인 것만은 좀 분명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급상에 국내 시장에 이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시장 측면에서 보시자면은 특히 이제 올 중반 이후부터 고객 예탁금이 이제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 체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제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시장을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모멘텀이 부족하고 그 또 뒤에 이어서 수급이 또 공백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해외 쪽은 좀 다른 면이죠. 예, 해외 시장은 뭐 금일 미국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습니다만 뭐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기간 조정 분위기가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한 효과는 뭐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또 그래도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제 기대감을 아직까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그 고점을 다시 뚫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중전해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는 기간 조정 국면에 좀 진입을 했다. 그래서 가격 조정보다는 일단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그다음에 연말 뭐 소비 시즌의 어떤 효과에 따라서 다시 그 상단을 돌파하면서 단기 랠리를 좀 보여줄 수도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뭐 실제 전략에 들어가면 투자 전략에는 뭐 지수에 묻어가는 이른바 뭐 꽃가루 전략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네. 과거 90년도 말 2000년 초에 IT 버블이 날 때는 그냥 뭘 사도 주가가 올라가는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 전문 용어긴 합니다만 수익률 게임. 네. 뭐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선택을 잘 해야지만이 재고가 되는 실제 수익으로 오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 움직임에 관심을 좀 많이 둘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거래일로 보면 이제 남았는데 역시 이제 그 미진한 그 수익률을 이제 그 복구하려면은 좀 수익률 게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이런 그 단기 랠리를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외국인들 순매수 기간 동안에 기관들은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은 이제 중소형주 보유 비율을 여전히 연초 대비로 보시게 되면 높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그 대형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미련을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중소형주들 좀 이면을 보면은 그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크게 하회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도
차별화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그 이익 전망 같은 경우 이제 하향 조정 속도가 중소형주가 그 대형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대비해서 물론 중소형주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만은 선별적인 관심이 좀 유의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 전망을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시장이 이제 2060을 좀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당분간은 뭐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로는 기술적인 그 보조 지표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신호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로 본다면 이제 61선 1975포인트 내외, 그다음에 이제 박스권에 우리가 상단으로 볼 수 있는 2070포인트에서의 어떤 시장 움직임을 우리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지수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환매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철강, 화학 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또 테마로 본다면은 친환경이라든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520에서 540포인트 정도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을 잘 또 들어봤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환 연구원이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